전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오늘 첫 시간에 한 거 40페이지 부동산 거래 정보망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1번에 보니까 오늘 내드린 문제에서도 보셨는데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죠. 의뢰인 상호 간에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간에 하면 X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1번은 맞고요. 40페이지 3번을 보니까 오늘 아까 5 빼기 2는 3 숫자 했잖아요. 500명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을 시도해서 각각 30명 이상인데 지금 1000명. 그럼 왜 이렇게 1000명 이런 숫자가 나왔냐 하면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옛날에는 2500명이었다가 1000명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500명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이게 정말 웃긴다. 이렇게 지정은 까다롭게 해놓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정을 안 받고 운영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아까 제가 한 방 하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지정받은 업체가. 나머지는 전부 사설 정보망이에요. 뭐 레저라든지 트랩이라든지 뭐 굉장히 많아요. 정보망이 뭐 수십 개가 돼요. 사설 정보망이. 그래서 현업에서는 그냥 그 친목회에서 서버 사용료를 내고 그 지역만 사설 정보망을 쓰고 있어도 처벌 규정은 없다고요. 지정만 까다롭게 만들어 놓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거 위주로 보겠습니다. 맞는 거는 따로 설명을 안 해도 되잖아요. 맞기 때문에. 7번을 보면 41페이지에 거짓 정보를 공개한 경우 지정 취소해야 된다 했는데 지정 취소는 전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합니다. 개업 공개사가 거짓 정보를 공개하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라고 했죠.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 취소할 수 있고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아까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동그라미 6번이었나요? 56번 다시 한번 볼까요? 56번이 아니고 55번에 동그라미 6번, 7번 아까 체크했죠? 6번에 거짓 정보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여기에는 지정 취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취소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플러스 1년에 1000만 원. 길게 적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다가 압축을 하다 보니까 취소할 수 있다 하야한다를 표시 안 해놨는데 지정 취소, 자격 정지, 업무 정지는 할 수 있고요. 자격 취소는 반드시 하여야 하죠. 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X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정받은 업체가 한 방 하나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거 취소해버리면 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지정받기가 엄청나게 까다로운데 가급적이면 지정 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죠. 지정 취소는 할 수 있습니다. 10번 문제 41페이지 기출문제는 중요합니다. 모든 과목이 다 계속 반복됩니다. 기출문제가 10번 오늘 아까 강의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컴퓨터는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가 가야 된다. 개업공개사인 회원들 컴퓨터가 가야 된다. 예,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가 가야 되는데 지금 회원인 개업공개사 컴퓨터 용량을 기재해야 된다. X죠?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메인 서버 컴퓨터 용량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된다. 41페이지 10번에 그래서 X고요. 11번은 지정을 받는 자는 지정받기 전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된다. 11번의 X. 아까 얼마 했어요?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3개월 이내죠?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3개월입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자, 3개월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암기 프린터 3개월을 보면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인데 3개월이 43번에 동그라미 몇 번에 있어요? 43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죠? 43번 암기 프린트 43번에 동그라미 2번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요. 미리 지정받아야 되는 게 미리 승인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그래서 X고요. 13번 거짓 정보를 공개한 개업공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업무정지죠.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거래정보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면 또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암기 프린트 55번에 동그라미 7번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찾아봤다고요. 55번에 7번, 55번에 7번 거짓정보 공개, 개공, 업무정지 이렇게 돼 있죠? 7번에 개공이 개업공개사입니다. 55번에 암기 프린트 동그라미 7번. 이런 게 중요하다고요. 똑같은 거짓정보를 공개해도 거래정보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면 또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15번 지정받으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게시하는 게 아니라 사본을 첨부해야 됩니다.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1번에 동그라미 4번 아까도 찾아봤어요. 51번 똑같은 게 계속 나오고 있죠. 51번에 동그라미 4번 5번은 보니까 뭐 한다고 돼 있어요? 자격증 4번 제출이라고 돼 있죠? 55번에 55번이 아니고 51번에 4번 오늘 51번에 1번부터 5번까지 말씀드렸죠? 자격증 4번입니다. 자격증 원본은 중개하려면 나중에 중개사무소에 게시는 해야 되죠? 4본 제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됐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방향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은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6번도 있어요. 오늘 내드린 문제 6번에 답이 3번인데 오늘 내드린 문제 보자고요. 오늘 내드린 문제 6번에 3번 오늘 내드린 문제 6번에 3번 6번에 3번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을 공개해야 된다 해서 X죠? 네.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된다고요. 인적사항 공개해버리면 직접 전화해가지고 계약해버리니까 그래서 오늘 내드린 6번에 답이 3번이고요. 따라서 우리 오늘 보고 있는 교재 42페이지 17번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43페이지 기본윤리입니다. 기본윤리 2번 43페이지 맨 밑에 개업공개사는 매도의뢰인이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부동산 등기부와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이를 조사 확인하는 것으로 족하다. 제가 성관주의 의무 오늘 이 등기 필일 정보도 확인해야 된다. 등기 필일 정보 이게 성관주의 의무 판례예요. 44페이지 맨 위에 족하다 이 말이 틀렸다고요? 몰라 확인 안 해서 안 족하다고요? 등기 필 정보, 등기 권리증, 등기 필증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업에서는 신분증하고 등기사항 증명서만 확인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남은 물건 팔아먹으면 다 책임져야 된다고요? 등기 필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업에서는 등기 필 정보는 잔금 치를 때 가져오라고 그래요. 현업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반드시 계약서 쓰기 전에 등기 필 정보, 등기 필증, 등기 권리증 이건 재발급이 안 되잖아요. 본인 아니면 가질 수 있을 수가 없죠. 그 등기 필 왜냐면 지금 신분증만 위조해버리면 남은 물건 팔아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등기 필 정보를 확인 안 하면. 그래서 등기 필 정보를 꼭 확인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이건 4번은 지금 공부한 내용은 아닌데, 이게 옛날에, 이게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4번이 뭐냐면, 중개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객관적 사실 여부와 사회 통념상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뭐냐면, 실장이 얼마 전에 또 대법원 판례까지 있더라고요. 서울에서 어떻게 된 건지 2억 8천만 원이나 실장한테 돈을 맡겼더라고요. 아마 매도인이 뭔가 자기가 돈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좀 받아놓으라고 했어요. 중도금, 잔금. 그래가지고 2억 8천을 받았는데 실장이 그때 먹고 그냥 출근 안 한 거예요. 2억 8천 다 써버리고 뭐 급한 일이 있어가 돈 써버렸나 봐요.
그렇게 하면 교육공개사가 시키진 않았어요. 떼먹으라고. 책임이 있다 없다 그래도? 있다고요. 주관적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견무 시키 그런 거 절대 떼먹으라 소리 안 했다. 그래도 그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제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중견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건 중견무이므로 중견무가 아니면 사장이 책임질 필요 없죠? 나이트클럽에서 부킹하다 싸움한 거는 주인이 책임 안 져도 된다 했잖아요. 사장이. 중견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계약금, 중도금 떼먹는 거 이거는 중견무에 해당된다.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45페이지 확인 설명 의무입니다. 확인 설명 의무. 4번은 보세요. 4번.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대해서 중개 의뢰인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교육공개사는 중개사물에 대해 조사할 권한이 있다. 조사할 수사관이 아니잖아요. 조사할 권한은 없고 불응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해야 된다. 둘 다 해야 된댔죠? 조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수사권은 없잖아요. 교육공개사에게. 6번 교육공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 일방에게만 교부하면 된다. 일방에게만. 확인설명서, 계약서, 보정설정, 증명서류 3개를 쌍방에 교부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업에서 계약서, 확인설명서, 보정설정, 증명서류는 쌍방에 잘 교부하고 있죠. 확인설명은 일방에게만 하고 교부는 쌍방에게 해야 된다고요. 일방에게 교부하면 된다. X입니다. 계약서든 확인설명서든 모두 쌍방에 교부합니다. 8번 소음, 진동은 확인이 곤란하기 때문에 설명 안 해도 된다. 1조 소음, 진동, 환경조건은 1의 서식에만 기재합니다. 1의 서식에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8번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10번 46페이지 분사무소. 아까 서명 및 날인은 교육공개사가 해야 되고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 분사무소인 경우는 책임자와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공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10번은 지금 분사무소에서 계약서 썼으면 누가 하면 돼요? 분사무소? 책임자만 하면 되지. 사장이 분사무소마다 다니면서 계약서 써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10번 틀렸습니다. 11번 오늘 설명은 안 했지만 유치권은 눈에 안 보이는 거는 설명 안 해도 된다. 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이사 가려고 장롱 드러내니까 막 벽에 곰팡이 앞혀있고 엉망이에요. 그런 거 설명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눈에 안 보였으니까 안 해도 된다. X라고요. 무조건 눈에 안 보이는 건 안 해도 된다. 이런 말 없어요.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법을 100%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공개사는 어릴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긁고 넘어지면 교육공개사는 어의 지위일 수밖에 없다. 11번 그래서 틀렸고요. 12번은 소속공개사가 중개하여 작성한 확인설명서에 교육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한 경우 소속공개사는 안 해도 된다. 같이 함께 해야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확인설명서 5년 보존해야 된다. X.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 거래계약서 5년 보존입니다. 15번은 맨 마지막에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는 47페이지 거래계약서 보겠습니다. 거래계약서 1번 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다고 했죠. 법정서식 없는 거. 법정서식 없는 거 시험에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법정서식 없는 거 5가지. 법정서식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법정서식이 있다 했기 때문에 X죠.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 5번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거래 예정금액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래 예정금액은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보면 인물계약금, 인권조교인데 거래 금액은 들어가는데 이게 거래 금액이라고 거래 예정금액이 아니고 거래 금액, 거래 예정금액은 일종의 시세입니다. 시세. 거래 예정금액을 적는 게 5개가 있어요. 거래 예정금액. 거래 예정금액은 거래 예정 가격 또는 예정 가액, 예정 금액 다 같은 말입니다. 일종의 시세입니다. 개업공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시세는. 터무니없이 비싸게 내놨는데 매수인한테 뭐 예를 들어 3억 하는 걸 5억에 팔아달라 했다고 해서 매수인 오면 이거 5억에 내놨어. 5억짜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시세보다 좀 비싸게 나왔습니다. 만약에 마음에 드시면 가격 조정해야 됩니다. 알려줘야 된다고 시세를.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에 기재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서 기재 요령에 중개 보수 산출할 때 보수는 거래 예정 금액, 중개 보수 산출 내역을 거래 예정 금액 곱하기 요율과 같이 기재한다라고 확인 설명서 서식에 이렇게 돼 있다고 서식에. 이게 좀 입법의 불비라고 봐야 되겠죠? 현실적으로 중개보수를 거래 예정금액으로 받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 거래금액으로 받죠? 근데 확인설명서 기재 요령에는 거래 예정금액 곱하기 요율과 같이 기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정보공개도 거래 예정금액을 공개합니다. 실제 거래금액은 알 수가 없잖아요. 아직 얼마 팔아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일반 중개계약 필요적 기재사항, 일반 중개계약 필요적 기재사항. 일반 중개계약에 보면 물가 수준, 우리 암기 프린트 10번에 있나요? 이게 10번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10번. 물가 수준이라는 말이 있어요? 10번에 혹시? 10번? 몇 번이에요? 10번에 없어요? 10번에 물가 수준만 안 적어놨냐고. 그냥 물가 수준 적어놨죠? 10번. 물가 수준이 물이 뭐냐면 중개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그 다음에 가가 거래 예정 가격이에요. 이게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 의한 중개 보수, 준이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이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게 가가 거래 예정 가격이라고요? 거래 예정 가격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거래 예정 가격이라는 표현이 우리 법에 5번 나와요. 5번. 거래계약서나 실거래가격 신고할 때는 실제 거래가격을 하지 거래 예정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거 아니죠? 시세를 계약서에 적을 필요 없잖아요. 실제 거래된 금액을 적어야 되죠. 5번 X입니다. 7번도 토지이용계획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아니죠?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암기해야 되겠죠? 이렇게 나오니까 7번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토지이용계획은 확인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확인 설명. 9번도 보니까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이거는 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라 확인 설명하는 내용이죠. 10번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기재해야 됩니다.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교가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잖아요.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되었다. 지금 내용을 100% 암기 못해도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될 건지 방향을 잡으시면 됩니다. 13번도 교육공개사만 서명 날인하면 되는 게 아니라 소속공개사가 있을 경우 소속공개사도 해야 됩니다. 같이 함께 해야 됩니다. 자, 금지행위 50페이지 금지행위입니다. 금지행위.
50페이지 2번. 문구점을 운영하면 금쟁이다. 아까 매매를 업으로,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건 안 되지만 문구점을 하거나 건축 자재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담배 소매업을 하거나 식당 하는 거 상관없죠? 네.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게 금쟁입니다. 문구점 해도 됩니다. 문방구 하면서 같이 중개업 해도 됩니다. 담배 팔아도 됩니다. 6번. 중개보수 초과 약정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이다. 그래서 X입니다. 6번. 14번입니다. 51번. 직접거래 안 된다고 했죠. 직접거래.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등 직접거래가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자기 집을 팔거나 임대사업자가 손님한테 세주면 안 되면 이런 경우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다른 중개사무소에 가서 계약서 쓰는 것은 가능하죠.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마저 직접거래라고 보지는 않는다. 판례가. 그럼 개업공개사 집이 많으면 자기 집 팔려면 다른 중개업소 내놔가지고 다른 중개사무소에 가서 팔면 된다고요. 다른 개업공개사가 소개를 하면 그건 가능하다고요. 자기가 직접 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직접거래를 판단하는 게 계약서에 보면 개업공개사도 서명 및 날인하고 거래 당사자도 들어가잖아요. 인적사항이. 거래 당사자이면서 또한 개업공개사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그건 무조건 직접거래랍니다. 15번입니다. 15번. 역시 마찬가지. 다른 개업공개사를 통해서 임차했다면 금쟁이 아니다. 다른 개업공개사를 통해서 중개하는 것마저, 거래하는 것마저 직접거래는 아니다. 17번. 52페이지. 17번입니다. 일방대리는 금쟁이 아니라고 했죠? 쌍방대리는 금쟁이고 일방대리는 금쟁이 아니다. 그 다음에 18번에 전매 제한받지 않는 아파트 분양권 중개하는 것은 금쟁이 아닙니다. 분양 관련 증서에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아니에요. 단 전매 제한이 있으면 안 되지만. 22번도 아까 제가 칠판에 1억에 샀다가 다시 A가 1억에 사가지고 A가 B한테 1억에 팔고 B는 다시 C한테 1억에 팔았는데 B는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하고 그대로 팔아도 만약에 미등기 전매를 했다면 취득세를 탈세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투기조장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22번 해당하지 않는다 해서 22번 X입니다. 26번 기출문제를 보면 계속 똑같은 패턴이 반복으로 돼. 26번 이게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은 결국 직접거래 아니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 그 다음에 53페이지 5번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손해배상. 1번 53페이지 손해배상 설명만 하면 되고 관계정서 교부할 의무는 없다 했는데 설명도 하고 교부도 해야 된다. 설명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만 안 해도 뭐였습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아예 보정 설정을 안 하고 중개업을 하면 임의적 취소. 여기 있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죠. 설명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만 안 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보정 설정을 안 하면 임의적 취소. 칠판에 있는 거 여기서 두 문제 나온다고 했어요. 손해배상 책임.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등록 이전에 X죠. 여기 설정 시기 등록 후, 등록하라고 돼 있잖아요. 등록 후라고 돼 있죠. 칠판에 있는 거에서 기출문제는 무조건 다 풀 수 있어요.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입니다. 등록 후. 무등록은 안 돼요.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등록 이전에. 중개사무소 처음 할 때는 등록 이전에 안 되는데 또 이게 분사무소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은 미리 해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이게 암기 프린트 56번에 있고요. 이게 헷갈리니까 이런 거 위주로 시험에 나온다. 자, 그 다음에 54번에 5번 여기 칠판에 있네요. 이게 뭐예요, 이거? 고용인, 보조원이 고용인이잖아요. 보조원이 잘못하면 손해배상 책임 있다, 없다, 사장?
있다고. 직원이 잘못하면 사장은 잘못이 없어도 책임이 있다고요. 고용인의 소속관계사 보조원 다 들어가죠? 네. 왜냐하면 법 15조 2항에 보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5번에 보조원이 잘못해가지고 손해 입히면 개업공개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7번 구상권 행사할 수 없다 했는데 이게 구상권 행사 보험회사는 개업공개사에게 개업공개사는 다시 고용인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이란 뭐냐면 너가 갚아야 될 돈을 내가 대신 갚았으니 내가 갚은 돈 돌려달라고 하는 게 구상권이에요. 그럼 결국 보험 들어도 우리 생명보험, 자동차 보험과는 달리 구상권 행사당하기 때문에 가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안 하면 좋겠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건 책임보험이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 자동차 보험, 자동차 사면 무조건 들어야 되듯이 가입 안 하면 등록 취소할 수 있다고 처벌한다고요? 처벌만 안 하면 굳이 어차피 보험 가입해도 구상권 행사 당할 바에 차라리 가입 안 하고 내 돈으로 배상할 것 같으면 그래도 되겠지만 국민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고. 이거는 억울하지만 무조건 1년에 소멸성이 아까 19만 8천 원씩 1년 되면 또 없어지고 또 1년 지나면 또 새로 가입하고 해야 돼. 계속 부자 안 돼요. 협회에는 지금 이게 19만 8천 원씩 10만 명한테 받아가지고 지금 200억이에요. 200억인데 적자라고 그래요. 망했다고 그래요. 자기는 왜 망했냐 물어보니까 책임준비금 10%만 10% 이상만 적립하면 돼요. 그 10% 20억 적립해놨는데 손해배상이 작년에 60억 나갔어요. 그래서 40억 손해라고 적자라고 국토부에 공제료 올려달라고 자꾸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돈을 쓰길래 맨날 적자라고 하는 징징거리냐 이걸 확인하려고 공제운영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제운영위원회는 19명 이하로 구성되는데 그중에서 협회 관계자는 6명 이하, 3분의 1 미만이어야 되고 나머지는 외부위원으로 국토교통부 직원하고 대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을 해가지고 도대체 돈을 어떻게 쓰는지 효율적으로 제도 감독하기 위해서 공제운영위원회를 만들었고 만약 그래도 계속 적자라고 하면 나중에 올려주겠죠. 지금은 적자예요. 왜냐하면 책임준비금만 적립하고 나머지 다 써버렸어요. 벌써 그 모집하는 지회에 직원이 한 명 있거든요. 그 월급 줘야지. 생명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번 가입하고 생명보험 들어가지고 한 달 가입하고 해약해버리면 보험회사는 남는 거 있어요? 없어요? 손해예요. 보험회사도 직원 월급 주고 이러면 오히려 월급 환수하고 그래요. 남는 게 없어요. 지금 남는 게 없다 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우리가 볼 때는 많이 남는 것 같은데 그럼 200억 받아가 다 뭐 있냐? 뭐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 직원들 월급 주고 막 그냥 협회 경비 같은 걸로 쓰고 이래가지고 남는 게 별로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 8번은 그러면 중개보수 안 받는 경우는 설명 안 해도 된다. 아, 협회가요? 구상권 행사하는데 현실적으로 심하게 안 해요. 심하게. 구상권 행사하라고 해놓고 제가 아는 분도 또 질문을 하시니까 용인에서 하다가 6천만 원 손해입혔는데 판례가 30% 1,800만 원 손해배상 하라고 했어요. 재산 팔고 부동산 문 닫아버리고 도망가니까 그냥 있으니까 구상권 행사 안 들어와요. 그럼 가만 안 놨다가 다시 개업하면 구상권 행사에 개업만 안 하면 그만 끝이에요. 그 구상권 행사하는 비율이 거의 낮아요. 또 같은 회원들이기 때문에 협회에서 악랄하게 사채업자들이 받아내듯이 그런 식으로 안 해요. 그래서 꼭 적자라고 하는 건 협회가 적자라고 주장하고요. 제가 볼 때 꼭 적자인지는 조사를 안 해봐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징징거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맨날 뭐 적자다고 막 원래 적자 아니라도 적자라고 남한테 그래야 올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징징거린다는 표현을 썼어요. 아마 적자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도 맨날 적자라고 외부에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구상권 행사는 찾아내지도 못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만약 손해 입혔으면 앞으로 영원히 중개업 안 하려면 그냥 재산 다 팔고 갚버리면 뭐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건 이제 개업은 하기 힘들겠죠. 나중에 개업하면 협회에 다 통보되잖아. 등록사항이 다음 달 10일까지. 그러면 협회에서 알고 와가지고 개업했네. 빨리 그렇다고 막 계속 협박하는 건 아니고 빨리 돈 내라고 구상권 행사
하는데 거의 뭐 이게 집행 비율이 낮더라고요. 구상과장이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거의 못 받아내요. 현실은. 자, 그 9번입니다. 54페이지 맨 밑에 9번. 중개보수 안 주고 공짜로 한 경우는 설명 안 해도 된다. 중개보수 안 받으면 확인 설명 안 해도 된다. 의뢰인 요청이 없어도 가만히 있어도 무조건 확인 설명은 해야 돼요. 그 확인 설명 나중에 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 은행 대출 같은 거 받으면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 이렇게 자필로 쓰라고 그래요. 그래서 설명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명서를 교부하는 이유는 나중에 설명 안 들었다고 할까봐 그 증빙자료를 쓰기 위해서 그 서명 또는 날인도 받아 놓는 겁니다. 12번. 자, 손해는 3억 입혔습니다. 손해는 3억 입혔는데 보험가입은 1억밖에 가입 안 했어요. 그럼 1억만 배상한다. 3억 다 해야 된다? 다 해야 되고, 보험회사에서 1억 물어주고 나머지 2억은 개인재산 가지고 물어내야 되고, 보험회사가 준 1억마저도 구상권 행사 당한다. 그럼 결국 자기 돈까지 다 물어내야 된다고요. 손해 입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17번. 법인이 아닌 자는 개인인데, 개인은 5천만 원이 아니고 얼마예요? 이게 왜 5천만 원이라고 나왔냐면 옛날에 5천만 원이었어요. 그 1억으로 올랐어요, 이게. 앞으로 또 이거 보험금도 올리자고 또 논의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니까 이게 뭐 1억 가지고는 다 배상하기가 어려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또 언젠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2억으로 이렇게. 그럼 또 공제료나 보험료도 올라가겠죠? 여러분들이 또 내는 돈도 더 많아질 겁니다. 5천만 원이 아니고 1억 이상, 법인은 2억 원 이상.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니까 어떻게 공부를 암기를 해야 될지는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질문 20번. 20번이 있는데 56페이지 20번에도 보니까 손해배상 보정 설정 미리 못하고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미리 못하고 등록 후 한다고 했죠. 등록 후. 20번에 보니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해야 된다. 이게 틀렸다고. 신청할 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등록하고 나서 신청한다고 바로 등록되는 게 아니라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하죠. 등록 후 보험가입하려면 등록 통지서를 가져가야 돼요. 등록 신청할 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에 21번 특수법인은 보정 설정 안 해도 된다. 해야 되고요. 특수법인은 1억 1,000만 원 이상 설정해야 된다. X 지역농협만 1,000만 원 이상. 나머지 특수법인은 2억 원 이상입니다.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아무 말이 없기 때문에 일반 법인과 똑같이 2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1번에 틀렸고요. 22번 공제가입을 해가지고 만료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다시 보정 설정해야 된다. 만료되어 다시 만료할 때는 15일 이내가 아니고 여기 칠판 다 적어놨는데 만료됐을 때는 만료일까지 손해배상 해줬을 때 15일 이내죠? 네. 지금 손해배상 했다는 말이 아니고 만기 끝났을 때는 만기 끝나고 15일 있다가 하는 게 아니라 만기 끝나는 날까지 해야 됩니다. 만료일까지 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